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8일 일본에서 나이키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엄청난 반발과 화제가 되면서 며칠째 시끄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댓글과 특집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실린 기사부터 애써 무시하는 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나이키 광고는 3명의 축구 선수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일상의 고뇌와 갈등을 주제로 만든 스토리입니다. 등장인물은 흑인 혼혈 학생과 일본인 학생, 그리고 실제 효고현 아마가사키 시에 있는 제일 조총련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광고에서는 조총련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현대의 자이니치 문제를 고찰한다 라는 제목의 연재 칼럼을 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니폼의 이름에 킴이라고 테이핑을 해놓은 뒷모습을 비추면서 강하게 도전하는 자아를 보여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나이키가 선수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스토리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일본에서 실제 이런 문제와 아픔이 있다 라는 직접적인 지적이 일본인들을 더욱더 당황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논란이 일본인들이 싫어요와 댓글로 분노하면서 이상한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를 한 후에는 긍정적인 코멘트와 좋아요가 훨씬 많았는데 29일 20시를 기준으로 싫어요와 악성 댓글들이 갑자기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나이키의 광고는 오늘 현재 시간으로 999만 명이 시청했고 좋아요 6만 7천 개이고 싫어요 4만 6천 개일 정도로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된 광고는 3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몇만 건의 악성 댓글이 붙고 있습니다. 당장 트위터에는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따랐습니다. 이 영상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나이키를 사지 않는다. 해외에서 일본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나이키는 까불지 말아라. 조총련하고 협조해서 만든 것이다. 일본인을 까는 나이키는 일본에서 장사할 수 없다. 일본인은 눈을 떠라. 나는 나이키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것도 전부 버린다. 일본 언론에서는 마냥 비난만 하지 않고 나름대로 나이키의 입장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보도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광고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하고 있다. 이 광고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이 바라는 변화를 만들어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다. 나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호소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댓글들은 나이키에 대한 비난 일색입니다. 나이키, 일본은 한국에서 반일이라는 이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을 광고에서 해라. 스포츠 용품 회사가 사회 문제를 왜 다루나 나는 실망했다. 정치적 메시지와 스포츠는 별개이다. 나이키 불매운동을 지지한다. 흑인 문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광고를 만들지도 못하는 나이키이다. 조용히 불매한다. 이번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콜 캐퍼닉의 나이키 광고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문제로 이미 퇴출당해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콜 캐퍼닉을 2년 만에 갑자기 광고 모델로 등장시켜서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백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엄청난 논쟁이 되었죠. 그런데 2018년 콜 캐퍼닉의 광고 때에도 엄청난 미디어 노출 효과로 매출액을 금전적으로 큰 효과를 얻은 나이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주가는 최고치인 86달러를 찍었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99억 5천만 달러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키는 이번 광고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나이키의 철저한 영업 전략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일에는 영국 BBC가 일본에서 나이키의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라는 기사에서 일본인들은 외부에서 자신들을 지적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번 나이키의 광고에 대해 지적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래도 나이키는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 광고를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나이키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빈정거리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흥분을 해도 일본의 문제만 부각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한데 화를 내면 낼수록 손해보는 것은 일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이키의 광고가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시사 주간지 슈칸 겐다이는 장문의 특집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을까? 라는 내용으로 6가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나이키의 광고로 일본의 이 문제에 관한 많은 문제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는 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이번 나이키 광고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확연하게 부각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일본은 선수 개인을 차별하면서 소수 민족의 미래를 훼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이키 광고는 이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특별하다는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소수에 대해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사회의 문제를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도 이 문제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다. 일본에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일상사회에서 넘치지만 다행인 것은 반대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수이지만 이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주면서 특권층과 차별주의자들에게 주춤할 수 있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이키의 광고는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특별한 광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슈칸 겐다이의 이런 분석은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본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더 쉽고 바른 길이라는 거죠. 나이키의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3조 원에 가까운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이 창사 후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삼성중공업 측은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자동차를 일렬로 늘어났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넘어선다고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구체적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의 말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 쇠빙 LNG선 5척에 대한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올해 추가 발주 예정이었던 쇠빙 LNG선 10척의 수주가 유력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쇠빙 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가스 운반선으로 선가가 일반 LNG선보다 1.5배 비싼 3억 달러에 육박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총 38억 달러의 누계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소식에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중공업은 전날보다 940원 상승한 6,9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중공업 우선주인 삼성중공업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39만 2,500원에 마감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신북방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10일 단축할 수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뱃길이다.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2030년이 되면 빙하가 녹아서 연중 일반 항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운업계에서는 유럽과의 교역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이용 가치가 높은 항로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지금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면 거리가 21,000km지만 북극 항로는 12,700km다.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45일 걸리는 거리를 35일 만에 갈 수 있다. 운항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수록 연료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이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협력 실행 방안으로 9개의 다리를 강조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전력, 항만,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북극 항로가 가장 주목받는 사업으로 꼽힌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 영해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시범 운항을 진행하는 등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북극 항로 개척에 뛰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가장 먼저 나프타 운송에 나섰다. 이후 CJ 대한통운이 해상하역 설비, SLK 국보가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해노션이 야말 LNG 플랜트 설비 운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현재는 북극 항로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북극 항로를 항해하려면 얼음을 깰 수 있는 쇠빙선이 길을 터주거나 선체 강도가 높은 내빙 선박이 필요한데 쇠빙선 이용료나 선박 건조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거리가 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243달러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558달러로 25% 높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상업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고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화물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화물이 있어야 비싼 내빙 선박도 건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주춤한 사익 경쟁국들은 자연 사업과 연계해 북극 항로 이용을 노리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 마루베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가스 업체인 노바텍과 MOU를 체결해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도 북극 항로의 3,600TU급 내빙 컨테이너 선박 운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내빙 컨테이너선을 건조했고 발트해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 선사인 COSCO도 북극 항로에서의 정기선 서비스 개시를 고민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북극 항로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이고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 노선을 만들 정도로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홍 소장은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력이 용이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북극 항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인 화주, 선사, 조선, 항만 등이 힘을 합쳐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